반갑습니다. 송규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자기 스스로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얘기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얘기처럼 들리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감성적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정부가 구체적으로 국민을 위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그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첫 길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연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한다라는 거, 그 소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이번에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경호처 직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것도 충격적이고, 심지어 그 상대방이 외교부 공무원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2년 전에 발생했던 이 사건을 청와대에서 숨겼다라는 겁니다. 경호처라고 한다면은 청와대에 있는 많은 기관들 중에서 대통령과 영부인 두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곳이 경호처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경호처에서 불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불륜 사건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를 파면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해당 청원이 공개가 된 지 하루 만에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 청원은 청원 요건에 위반되게 되면 관리자에 의해서 비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 입장에서는 비공개가 된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청원글을 올리기 전에 진정서를 먼저 냈는데 그거를 청와대가 묵살했고, 심지어 사과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원을 낸 거다. 그리고 청원 요건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인적 사항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가 청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청원으로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법원에서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불륜 상대로 지목이 됐던 A씨도 청원인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사건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법원에서 경호처 직원 A씨가 청원인 B씨에게 9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한적하고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로 B씨의 아내와 인천 월미도에서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B씨의 아내가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고, 그리고 A씨와 B씨가 함께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법원이 보기에는 불륜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관련돼 있는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 정말 제대로 된 정부였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하루아침에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론화 자체를 막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진상조사라도 벌려서 정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경호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맞는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라도 했었겠죠. 이분이 그리고 또 보니까 청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불륜 상대로 지목됐던 A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고 청원인을 고소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거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실제로 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인에 대해서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를 기준으로 청원인한테 죄가 있다라고 했는지를 보니까 불륜이 있었다라는 게 맞기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형을 내렸던 것이죠. 이러니까 제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걸 왜 만들었던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겪었던 그런 부조리함을 고발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듣고 해결을 해주겠다, 그러려고 만들었던 게 청원 게시판 아닙니까? 애당초 청원 게시판에는 뭐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실적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적시를 했다라 그래서 부조리에 대해 가지고 사실을 공표했다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가만히 청와대가 방치했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대신 목소리 내주기는커녕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법원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는 약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청원인이. 부조리를 고발하라 그래가지고 청원 게시판에 글을 써놨는데 오히려 검찰 측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최순이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청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게시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글들로 넘쳐났던 것이죠. 저는 특히나 이번 사건이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까? 이거 보세요.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게 이런 모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호인이 잘생겼다라는 거죠. 대통령 경호원이면 뭐로 주목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애당초 대통령 경호원 자체가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언론사들이 일방적으로 잘생겼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나서가지고 그거를 수습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말씀을 드릴까요? 애당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호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저런 식의 평가를 받았냐? 민정수석이 됐거나 비서실장이 됐거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싹 다 그냥 묶어가지고 훈남 4인방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평가받지 않고 민정수석이 됐거나 비서실장이 됐거나 경호원이 됐거나 자기의 본문과 직책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잘생겼다고 훈남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그거를 자랑스러워했던 거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가 저런 식의 이미지 놀이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것 때문에 진실이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와 관련돼가지고 다음 같은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무슨 뭐 경호관이 김정순 여사의 수영 가해를 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청와대 측에서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했던 것이지 수영 강습을 한 것은 아니다. 인사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죠. 좋다 이겁니다. 청와대가 억울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저렇게 해명하고 끝났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해명이 나왔으니까 언론사가 다시 보도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해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청와대는 진실을 찾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건 언론사의 재갈물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사를 썼다고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법원이 나서가지고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와대 경호처에서 저런 불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충격적이고 애당초 청와대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하지 않고 비공개 처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아니라 자기 사람만을 위한 정부고 자기 사람과만 소통하는 그런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퇴임하고 난 뒤에 양산사자피 그렇게 시끄러운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지.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쇼, 감성팔이식 쇼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